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된 이 김진욱 후보자에게 초대 공수처장 임명장을 줬습니다. 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과거 자신이 판사 시절 경험한 일화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셉니다. 지금 고위공직 사회가 떨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는 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김진욱 후보자가 이 국회 여야의 이 합의를 얻어서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는 뜻밖의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 순간에도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당하게 과거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판사 시절 장관 수뢰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을 했는데 보석으로 풀려난 뇌물을 준 사람을 다시 법정 구속시킨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자, 지금 김진욱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공직사회가 떨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전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법원장, 국회의장,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검사, 판사, 경찰 고위공무원, 그리고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명장을 받으면서 굳이 이 장관 수뢰 사건을 예를 든 것은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을 엄벌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보입니다. 실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다든지 부패한 공무원을 봐준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한 걱정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OECD 국가 어디에도 없는 이런 공룡 괴물 조직을 만든 것부터가 넌센스이긴 합니다. 그러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 장면은 제2의 윤석열을 보고 있다는 그런 기시감마저 듭니다. 문재인 정권이 바짝 긴장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진욱 후보자는 오늘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정식으로 초대 공수처장에 취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또 딴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대로만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행한다면 문재인 정권에게는 또 다른 공포의 윤석열이 한 명 더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별 문제가 없다면 다음 정권에도 계속됩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1호 수사 대상자가 누구일 건가? 이런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1호 수사 대상을 만들 때까지.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장 혼자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차장, 검사 25명, 수사관 등등 앞으로 공수처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 측의 인사 독립 견제도 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뜻밖의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공수처입니다. 야당보다는 여당 인사,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대상에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했다는 말, 소개했다는 일화는 공직사회가 긴장하기에 충분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총무실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인왕실로 이동해서 환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돼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축하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된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의혹 수사라든지 원전 수사 등은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이 그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까지 수사권을 빼앗아 오기에는 지금 25명의 검사 수준, 이 공수처의 규모로는 소화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따라서 오늘 문재인, 김진욱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가장 긴장할 곳은 공직사회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좀 하나만한 소리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진욱 처장은 감사하다면서 판사 시절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소개한 이 김 처장의 일화, 판사 시절 일화는 뜻밖의 장관 수뢰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법안을 낸 것이 공수처 역사의 시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 협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뢰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김진욱 처장은 당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였다고 한다. 그 무렵 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는 등 논의의 드라이버를 걸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 안경사 협회장을 내줬는데 항소심에서 김 처장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논의의 촉매화된 사건을 김 처장이 처리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뭘까요? 자, 당시 김영삼 정부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1996년이었습니다. 이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한안경사협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에게 1억 7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 결과 안경사 자격증 보유자만 안경테를 판매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사건에 관해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는 등 논의의 드라이버를 걸었고 1심은 복지부 장관 부인과 이 안경사 협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안경사 협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다시 법정 구속합니다. 당시 김 처장이 그 판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굳이 김 처장이 소개한 것은 내가 이처럼 이 공수처와의 인연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 것이지만 앞으로 공직자와 관련된 이런 부패 사건에서 내가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장관 또는 고위공직자, 야당은 없습니다. 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부패 의혹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이 이를 수사할 때마다 추미애 장관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자, 어제도 김남국 의원들이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공수처장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급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까 빠진 곳이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공수처장은 정말 두려운 존재가 되고 오히려 민주당이 공수처와 관련된 법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처럼 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 앞으로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부정부패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김진욱의 발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했던 발언,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대로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피해자 아닙니까? 임명장 줄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라고 해놓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탄압을 한 거 아닙니까? 김진욱 경우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욱 공수처장 간의 대화는 앞으로 김진욱 공수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